요즘 그렇게 또 무슨 아동복 강의들을 많이 하나 봐요. 뭘 가르쳐 주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오버스님. 아동복 창업 현실편과 그 외 다양한 온라인 도매 관련 영상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어요. 큰 감명을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S모드라는 패션스쿨에서 아동복 전공으로 졸업을 하여 24살 현재 아동복 브랜드 창업을 준비 중인 땡땡땡입니다. S모드 서울을 말하는 건가 봐요. 신사동에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앞에 있었던 건데 아직도 잘 있나 봅니다. S모드 뒤쪽에 코스모스 목욕탕이라고 친구들이랑 엄청 많이 갔었는데요. 올 초 학교를 졸업하여 졸업도 전에 제법 유명한 아동복 전문 브랜드에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오히려 어리고 젊은 나이에 도전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현재 이것저것 공부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젊은 나이에 놀 생각하기들 바쁜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반 이상은 벌써 성공했다고 봐야죠. 브랜드 입사해서 일도 해보시고 S모드까지 24살에 대단하신 거죠. 여기서 잠깐 S모드에 다녔다고 하셨길래 이분은 패턴 디자인까지는 하실 수도 있겠지만 메일에 이런 얘기들도 참 많았어요. 옷을 아예 만들 줄 모르는데 브랜드를 할 수 있냐고 하시는데 굳이 옷 만드는 걸 모르셔도 되기는 합니다. 동대문 남대문 도매에도 그리고 브랜드 대표님들이랑 미팅을 하다 보면요, 생산 1도 모르는 분들이 널렸습니다. 알면 이점이 되는 거고 지금은 아예 몰라도 하면서 배우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만 알아도 충분히 되는 거죠. 왜 자세히는 몰라도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500만 원 주고 아동복 만드는 거를 배웠다는 분들이 한 3, 4분? 아니다, 한 4, 5분 정도 계셨어요.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요즘 그렇게 또 무슨 아동복 강의들을 많이 하나 봐요. 뭘 가르쳐 주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설마 뭐 패턴 디자인하고 막 재단 직접 하고 이런 거를 가르쳐 주네요? 그냥 업체들만 뭐 소개시켜 주는 건 아니겠고, 당연히. 도대체 뭘 하는데 500만 원짜리 수업을 들으셨다는 건지 몇 분 계시잖아요.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는 강의인 건지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500만 원 정도 할 게 있나 해서 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 진짜 궁금해서요. 옷 만들어서 브랜딩까지 뭐 온라인 판매하는 법까지 쭉 연결해서 도움이 되는 거면 들어도 물론 좋겠죠. 보통 막 추천들도 많이 해드려도 좋겠고요. 꼭 옷을 제작한다고 마진이 더 남거나 절대로 돈을 더 버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사입을 하는 것보다 내 사업의 통제권을 그래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옷 만들었더니 마진이 더 남아서 돈 벌었다는 건 거의 90% 이상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뻥이에요. 다 뻥. 재고 부담이나 현금 순환 주기며 따지면 사입이랑 비슷합니다. 리스크가 더 있는 겁니다. 오히려 통제권이 나한테 있는 거고요. 제작을 잠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장에 내가 만들고 싶은 의류 도식화를 직접 그려서 가져가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림으로 샘플 진행을 하게 되면요, 수정할 곳이 너무 많아지면요, 샘플만 만들다가 공장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 고생합니다. 시간이 공장은 돈인데 그렇게 제 샘플을 계속해서 해주는 공장도 없고요. 만드는 입장에서도 자재값과 샘플비 계속해서 매번 깨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옷을 만드는 프로세스는요, 먼저 만들고 싶은 옷의 실체의 샘플이 있어야 돼요. 아동복이나 성인복이나 자파도 마찬가지겠고요. 내가 만들고 싶은 샘플의 실체를 직접 준비를 해서 원단 시장 가서 원단을 초이스를 하고 필요한 부자재를 사서 공장을 컨택합니다. 동대문 가면 다 있어요. 부자재도 원단 시장 1층 부자재 집들에 가면 다 있습니다. 원단 시장 1층에 돌아다니시다가 디자이너들이 막 많이 몰려있는 매장들이 좀 있어요. 찾으셨습니다. 부자재 집이에요. 보통 디자이너들이 친한 부자재 집들을 하나씩 주거래들을 하면서 원단 시장에 나가면 본인들이 좀 짐도 좀 두고 다니고 마치 사무실 겸 쓰고는 합니다. 이렇게 내가 만들고 싶은 샘플 옷과 원단 그리고 부자재를 가지고 공장에 가셔서 상담을 해요. 패턴을 직접 뜨는 공장도 있고요. 패턴은 이런 거예요. 패턴은 보시면 이런 거예요.
원단을 재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패턴이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원단 디자인. 원단을 이렇게 잘라야지, 그러고 나중에 봉제를 해야지 원하는 옷이 나옵니다. 그쵸? 일반적으로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주는 패턴실은 신당역, 서울 신당역 주변이나 종로 쪽에 많이 있고요. 모르면 옷공장에 물어봐도 옷공장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원단이랑 자재를 사서 샘플할 옷을 가지고 공장을 찾아가면 끝이에요. 패턴 필요하면 패턴 만들어서 드리고 옷에 나염이나 뭐 이런 나염이나 자수를 찍을 거면 나염집, 자수집 찾기는 워낙 쉬운 시대고, 제가 지난번에 만들어드린 전자책들에 있는 동대문, 동화상가에 다 있고요. 공장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더 전문가이시니 원단을 보내드리면 재단들 알아서 해서 나염집이든 뭐 자수집이든 다 보내주고 받고 작업 끝나면 또 다시 봉제해서 만들어 주시고 합니다. 그럼 다 된 겁니다. 아동복의 경우는 좀 내추럴하게 이렇게 빳빳하지는 않게 워싱이 좀 필요한 디자인들은 워싱집 가서 워싱 돌려서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 워싱을 돌렸을 때 원단마다 수축되는 걸 축률이라고 하는데요. 축률이 좀 다 달라요. 그 축률을 계산해서 뭐 패턴을 뜨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원단은 원단처들마다 같은 원단처에서도 나올 때마다, 원단이 롤로 작업돼서 나올 때마다 그 축률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걸 어림짐작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데요. 그거 굉장히 사고율이 높습니다. 성인 의류 같은 경우에는 완성집을 시야게집이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뭐 나나인치, QQ 등 단축구멍 만들고 포리백, 비닐 작업 등 뭐 노멀 워싱이며 마도매며 다 진행해주는 완성집을 거쳐서 물건이 나와요. 자세하게 알려면 부분 다 유의할 점도 있고 하지만, 일단 이러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인기가 너무 없어요. 힘들게 막 영상 찍어서 올려도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 분들도 안 봅니다. 이전 팝업 스토어처럼요. 분명하게 도움되는 내용이실 텐데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무조건 지금 당장 돈 벌 수 있는 키워드나 온라인에 로직 바뀐 얘기 하면서 지금 당장 해보세요. 돈이 들어옵니다. 어그로를 끌어야 조회수가 조금 나오고, 그럴싸한 말들을 하면서 경쟁 강도 얘기 좀 하고, 쿠팡 딱 켜놓고 아이템 스카우트 띄워놓고 데이터 랩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얄팍한 온라인 장사를 하는 법, 이런 영상을 찍어야 채널이 성장되는 게 굉장히 아쉬운 현실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옷을 만드는데 자세히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만들고 싶은 옷을 찾아서 그대로 만들거나 주머니의 모양을 좀 바꾸고 싶든, 막 이런 부분에 뭐 레이스를 좀 넣고 싶고 막 변형하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거기까지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단 시장의 샘플을 가지고 나가서 원단 시장 사장님들한테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샘플 원단 스와치 다 챙겨줍니다. 그 이후로는 다 직접 하는 건 없어요. 거의 화려한 어떤 패턴의 고퀄리티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낼 게 아니라면요. 배운다고 내가 직접 패턴 디자인을 할 거 아니잖아요. 직접 재단도 할 거 아니고요. 저처럼 미싱기 가져다 두고 직접 막 작업할 것도 아니고요. 그쵸?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메인 공장은 어디서 어떻게 도대체 알아보는 건데? 네이버 봉제네 카페에 가면요, 온갖 공장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렇게 발품 팔아 돌아다녔었는데, 지금도 물론 적당히 발품은 팔아야 하는데 처음이면 충분히 공장 찾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SNS에 아동복 공장만 쳐도 몇 개 나오고요. 그래도 난 좀 더 빠르게, 난 전문적으로 배워보겠다 라고 한다면 디자이너를 한두 달 정도 구해보는 거예요. 내 상품을 직접 생산을 하면서 디자이너 분께 급여를 드리면서 내가 배우면 됩니다. 요즘은 디자이너 분들도 샘플만 만드는 샘플 알바, 뭐 리오더만 하는 리오더 알바, 메인 알바, 메인 직원, 다양합니다. 샘플부터 리오더까지 해주는 알바를 한 달 정도 구해서 루트만 충분하게 배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돈이 얼마 안 들죠. 직접 내 걸 생산하기도 하고요. 거래처 소개도 받고요. 직접 내가 해야 될 건
트렌드를 잘 보고 분석하고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마케팅 채널을 잘 활성화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루트 정도만 내가 직접 알고 수익이 좀 날 때까지만 잘 만들어지고 있나? 중간에서 전화를 하든 체크하면 됩니다. 생산에 관해서는 다른 궁금한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메일로 한번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창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최종 목표를 나의 브랜드 갖기로 정했지만 열정만 가득해 무턱대고 런칭을 하고 찾아주는 사람 없는 쓸쓸한 브랜드가 되고 싶지 않아. 이게 포인트죠. 보통 대부분 쓸쓸한 브랜드가 되곤 합니다.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거 한 장만 만들어서 우리 애나 입힐걸 하면서, 그쵸? 쌓여있는 재고를 보면서 내가 만든 디자인이 아주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하나가 팔리면요? 아, 광고가 부족했나? 그치, 내가 만든 옷은 이쁘지? 광고 막 때려놓고 이젠 내가 만든 디자인이 아니라 내가 만든 브랜드 자체가 싫어지죠. 아주 꼴도 보기 싫은데 폴리백이랑 막 만들어놨었던 스티커 막 사은품 이런 건 남았고 그만둘 수도 없어. 시즌 지나가기 전에 재고는 다 팔아야 되고 마진 없이도 원단 값이라도 건지자 그러면 세일하면서 광고비는 또 쏟아야 돼요. 결국 내가 만든 브랜드를 넘어서 내가 싫어집니다. 저도 22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많이 망해봤어요. 한 3, 4개 뭐 런칭해서 하나 정도 중박 정도 터지면 굿인 거죠. 그쵸? 이래서 무턱대고 들어가면은 지금은 공급자가 워낙 많고 출산율도 적고 되게 쓸쓸한 브랜드가 됩니다. 골드키즈라고 해서 저출산 시대의 뭐 왕자님이나 뭐 공주님처럼 귀하게 키우면서 한 아이한테 소비를 오히려 더 한다고 백화점 뭐 아동 쪽 매출은 훨씬 더 늘었다고 기사들 나오고 하는데, 망하는 아동복 대표님들이 다 하는 소리고요. 골드키즈 매번 그럽니다. 아동복 현실태는 안 좋은 거 맞아요. 엄청 큰 브랜드들이 여긴 겉으로 대박났다 막 소문나 있고 겉보기에 그렇지 재무제표 다 들여다 보면은 전체 매출은 늘었어도 제품 매출과 같이 놓고 비교를 해서 보면요, 얼마나 위태위태하게 운영들 되고 있는지 금방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단계의 목표를 잡고 그걸 이루면서 나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2가지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1번 아동복 펀딩, 2번 인스타그램 땡땡땡 활동. 이건 사적인 컨셉인 거니까요. 먼저 젊으셔서 그런지 흐름은 아주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옷을 만들고 일을 즐길 자신은 있지만 아직 초기 자금이 너무 부족하고 요즘 시장 트렌드를 똑똑히 잘 좇는다면 그렇게 큰 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미리 팬층을 확보하여 후에 브랜드를 런칭하게 된다면 적어도 아무도 모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에 저의 첫 단계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맞는 말이죠. 아동복 펀딩은 텀블벅보다는 와디즈 쪽이 수요층이 더 많겠지만 와디즈는 마케팅을 미친 듯이 안 하면 잘 안 팔리는데 분명 후원이다, 펀딩이다 하는데 그냥 싸게 파는 거죠. 뭐 여튼 텀블벅은 와디즈에 비해서는 신경을 조금 덜 써도 그냥 팔리긴 합니다. 텀블벅이 매니아층이 더 있는 건지 공급되는 상품 수가 더 적기 때문에 노출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매출의 크기는 그래도 와디즈가 훨씬 더 높기는 하죠. 두 플랫폼 성향이 조금 다르죠. 텀블벅이 와디즈보다는 조금 더 그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감성적인 상품들이 잘 팔렸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동복 쪽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재고 부담도 충분히 줄일 수가 있고요. 펀딩 플랫폼의 특성상 판매가를 좀 상향해서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기에 펀딩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펀딩 성공을 하면 그만한 레퍼런스도 또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생기는 거니 매우 좋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땡땡땡땡 활동. SNS가 빠지면 안 되는 요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복 창업 현실 편을 보며 많이 공감했었던 게 제 채널의 영상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핫한 셀럽 분들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 데일리룩을 참고하려고 팔로우 중인 셀럽 분들 대체로 마켓을 운영 중이시던데, 가장 핫하고 매출이 좋은 셀럽 분들의 공통점은 옷 홍보가 게시물의 주를 이루지 않는다 라는 점이었어요. 그분들은 주 타겟층이 20, 30대의 여성이니까 맛집, 여행지 공유 스토리를 통해 고민 상담, 몸매 및 건강 비결, 공유 등 라이프 스타일에 관해 전반적인 걸로 소통을 하고 그걸 정말 즐기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것에 동한 팔로워들이 자연스럽게 소비로 연결되는 구조 같아 보였어요. 젊은 분이 동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네요.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좀 지적으로 나름 매력 있게 보이네요. 제가 더 설명드릴 것도 없이 완전한 핵심을 말씀하신 거죠. 추가적으로 요즘은 결혼들을 늦게 하기도 하고 결혼은 일찍 해도 출산을 조금 미뤘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다가 특히나 만 36개월 미만 유아복, 베이비슈트라든지요, 베네저고리, 신생아 이불, 젖병 관련 소품 등 이런 아이템들이 아니라면 여성 20대 후반은 타겟팅에서 제외를 하고 30대 초중반부터 오히려 40대 초반까지가 아동복을 창업하실 때는 타겟으로 두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은 필수죠. 그런데 요즘은 워낙에 인스타그램 사칭 계정으로 피해보는 엄마들이 매우 많아서 다 비공개 계정으로 돌리고 눈팅 계정들을 다 따로 돌리고 하니까 인스타그램도 먼저 직접 다가가서 소통하기가 참 어렵죠. 댓글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뭐라도 파는 사람들끼리 댓글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채널 키우시려거든 릴스는 무조건 활용하셔야 됩니다. 릴스는 오히려 지인들에게도 공유를 하고 저장하고 재밌는 영상에는 왜 지인들이 소환하고 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릴스가 채널 성장에는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와이프가 저를 자주 소환해요. 자주 소환해서 누가 날 소환했대. 와이프네. 그러고 이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엄마는 애기 막 목욕시키고 육아하느라 개고생하는데 남편은 옆에서 막 쳐놀고 자빠진 영상이고 댓글에는 제 아이디 소환해놓고 왜 골뱅이 붙여서 소환하잖아요. 소환해놓고 주먹 하나 이렇게 날려놓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저는 또 할 말은 없으니까 저 소환된 댓글에 좋아요 이렇게 하나 눌러두고 얼른 나와버리고 나죠. 이렇게 공유되고 서로 영상들을 보고 하면서 해당 영상은 인스타그램에서 무섭게 알고리즘을 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걸 이용해서 논란이 좀 될 영상들을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요. 괜히 말 같지도 않게 막 영상 하나 만들기도 하죠. 나는 빨래를 개고 남편은 누워서 TV를 본다. 그러면서 막 남편 촬영하면서요. 그래도 난 저런 남편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내용 올려두면요. 댓글에 막 정신 차리세요. 남편 쓰레기다. 빨리 일어나라부터 댓글들 막 달리잖아요. 그러면서 내 영상은 알고리즘을 타며 노출이 시작됩니다. 고정 댓글에는요. 영상에 빨래를 개고 있는 공룡 아동복은 어디 건가요? 어디서 구입하셨나요? 대댓글에 보면요. 땡땡땡을 검색해 보세요. 인스타그램에 엄마들이 많이 몰려 있긴 합니다. 맘카페, 블로그, 유튜브 다 활용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이렇게 두 가지의 목표를 잡고 구체적인 방안을 기획하던 중 레어벌스님의 영상을 보고 도매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게 되더라고요. 네, 소매하시면서 도매도 한번 꼭 해보세요. 제 영상 보시고 도매 진입들을 많이 하셔서요. 연락들 많이 오세요.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연매출 50억 그리고 80억 하는 대표님들께서도 감사하다고 연락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개인 셀러분들도 피로회복제, 커피 이런 선물도 보내주시고요. 제품 납품도 한번 꼭 해보세요. 우선 저는 직접 생산을 희망하고 있고 디자인을 제가 직접 하고 싶어서요. 현재 사이즈도 5세와 6세, 7세와 8세 두 사이즈만 진행하고자 하고 아이템으로는 남아 다이마루 셋업, 여아 다이마루 셋업 하나씩만 하자고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이즈는 줄여도 괜찮아요. 근데 2단 구성보다는 3단 구성이 좋고요. 예를 들면은 5세에서 6세, 7세에서 8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마케팅할 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타겟팅이 5세에서 6세 엄마와 7세에서 8세의 엄마가 경계가 좀 애매합니다. 키즈맘이냐 주니어맘이냐 약간 그런 경계 사이예요. 7세에서 8세. 그리고 5세에서 6세 여기가 되게 애매해요. 오히려 이렇게 하실 거면요, 차라리 5세에서 6세 라지 120, 뭐 6세에서 7세 엑스라지 130, 뭐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앞단으로 4세에서 5세 110 사이즈 하나 더 넣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공장이랑 쇼부만 잘 본다면 맨 앞단과 맨 뒷단은 가운데 단의 절반 고미로 생산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디자인 작업을 직접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매, 소매를 같이 가면서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욕심은 조금 버리고 심플하고 만들기 쉽고 수요층이 많은 기본 패턴의 단색들의 구성이나 어떤 트렌드적인 어떤 색감이나 배색에 자신이 있다면 배색을 포인트로, 대신 디자인은 모던하게 가야죠. 오히려 차별적으로 라벨을 다른 것보다 이쁘게 만들어주거나 패키지에 포인트를 주거나 하는 방향이 더 맞을 것 같고요. 많이 팔아야 되니까요. 오히려 디자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드는 이쁜 옷이라는 것은 대부분 수요층이 많다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터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긴 해요. 방향이 개인 브랜드로 우리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자 할 경우에 좀 프리미엄 브랜드로 나는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분명 많이 넣고 가격도 올려서 비싸게 가야겠죠. 마케팅 채널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고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마케팅 채널을 잘 메이킹 시킬 줄 안다면 괜찮겠죠. 도매로는 안 팔려요. 도매로는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잘 안 팔립니다. 도매는 기본적으로 저렴한 건 둘째로 기본스럽고 일단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미끼 상품들은 될 수 있으나 돈 될 상품, 효자 상품은 못 돼요. 공장에서도 만들기 쉽고 정해진 어떤 시즌 내에 사이클을 빨리 돌릴 수 있고, 속된 말로 패션에 왜 1도 관심 없고 개나 소나 다 입는, 개나 소나 다 입히는 그런 옷을 만들어야 돈은 되는 거죠. 어정쩡하게 이것도 저것도 방향성이 아니면 브랜드 키워서 엑시트도 못 시키고요. 장사도 못하고 스멀 그러다 죽는 겁니다. 아예 사업 초보이시면, 젊을 때이시라면 제 강의 들으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 안 해요. 제가 제 강의 계산해 봤는데요. 한 강에 약 1,000몇백 원 합니다. 아이스크림보다 싸요. 근데 영상이 140개가 조금 넘으니까요. 다 순서대로 연계되어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다 듣기가 조금 힘드시긴 합니다. 그래도 완강하시는 대단하신 대표님들 많습니다. 제가 너무 기본적인 정보만 여쭤보는 건 아닌지, 너무 무턱대고 질문이 담긴 메일을 드린 건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혀 걱정 마시고요. 오히려 너무 흐름의 이해도도 높고 좋았었던 내용이라 많은 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제가 다 감사할 뿐이죠. 미국이랑 호주, 중국, 해외 아동복의 인증에 관해서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고정 댓글에 해외 인증 기준을 알아보는 방법은 내용 남겨둘게요. 저는 현재 아동복 시장 현실이 어렵다고 추천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영상에서처럼 디자인 수를 줄이고 아동 KC 인증 컬러별로 다 받고 비싸고 거지 같아도 받아야만 맘 편히 장기 지속을 할 수 있으니까 한두 디자인만 딱 갖출 거 갖추고 나머지 미끼 상품들은 패키지 플레이를 하거나 후작업 플레이들만 하면서 내 브랜드인 듯 구색 갖추고 재고 안 보고 딱 한두 디자인에만 나는 집중해서 가보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만 3세 이상의 의류라면 공장장님과 협의 후에 메인 원단 발주하기 전에 원단만 공급자 적합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메인 원단을 발주하셔서 옷을 만드셔야겠죠.
외부 유입 총동원하셔서 대박 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광고비를 최저로 돌리고 상품 수는 가장 적게 내가 KC 인증을 다 받을 수 있는 선까지만 제작을 해서 외부 유입으로 특히 온라인 상에서 도매까지 확산을 한다면 현재 오프라인 도매보다도 10배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꼭 물류 창고 가지고 운영을 막 이만하게 크게 해야 하는 게 아닌 오피스에서 충분하게 물량이 늘어나면 3PL 방식으로 바꾸면서 충분히 오피스 도매까지 가능하니까요. 아동복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제 채널이 완전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나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초보자 대표님 분들보다는 조금 사업을 진행해 오셨던 분들이 많이 소통을 해주시고 초보자 분들은 가끔 제 채널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 방법 이런 건 굳이 제가 영상을 안 만들어도 너무 좋은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요. 남대문 시장 사입 방법 이런 영상들 몇 개 보니까 잘못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그런 걸 정리해 드려야 하는 건지 댓글로 부족한 부분, 궁금한 부분 소통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2023년 연말 뜻깊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